자, 안녕하세요. 최영 교수입니다. 생명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5장 분할 정복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5장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터 정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할 정복 기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분할 정복은 알고리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의 하나로 여러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이런 분할 정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하나의 문제를 일단 여러 개의 작아진 문제로 나눈 다음에 이런 작아진 부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지고 이런 작아진 문제 해답들을 이용해서 원래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문제를 작아진 문제로 계속 나누는 과정에서 일단 작아진 문제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 해결하기에 충분하게 작아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아진 문제도 다시 더 작은 문제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더 작은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 해답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죠. 자,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한 축소 정복 기법도 분할 정복 전략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소 정복은 원래 문제를 분할한 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만 남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 탐색은 어떤 원래 탐색 문제를 분할하면 두 개의 탐색 문제가 되는데 두 개의 탐색 문제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만 해결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문제가 절반 크기로 이제 하나의 문제로 축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다 모아서 합해서 축소 정복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 다루는 분할 정복 기법들은 이제 어떤 문제를 분할한 후에 부분 문제가 둘 이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 문제가 2개 이상으로 남는 그런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분할 정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분할 단계고 두 번째가 정복, 그 다음 세 번째가 병합 단계입니다. 리스트의 합 구하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리스트에 이제 n개 요소가 있습니다. n개 요소, 그 모든 요소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억지 기법을 이용하면은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순서대로 더하면 되겠죠. 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할 정복적인 접근은 일단은 원래 문제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원래 이만한 리스트에서 합을 구하는 문제를 일단 절반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이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에서 합을 구하는 두 개의 문제로 일단 분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의 크기가 두 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문제가 두 개가 됐고 문제 크기 자체는 원래 문제의 반이 됐다. 자, 여기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 네 개를 다 더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냥 두 개씩 나누어서 그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분할 단계입니다. 자, 아직도 숫자 두 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귀찮다. 자, 그러면은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더 분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분할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5, 3 이렇게 되고 8,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의 분할 과정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의 문제가 8개의 작은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8개 작은 문제가 딱 됐을 때 이때 한번 봅시다. 이제 리스트의 크기가 1입니다. 1이면은 그 리스트 크기가 1인 그 리스트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소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 요소의 값 자체가 이제 그 리스트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이미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의 크기가 1이면은 이미 이거는 해결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이 값 자체가 그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복 단계에서 특별히 할 일은 없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정복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을 병합을 해야 되겠죠. 자, 병합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분할했는 순서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두 개, 이제 요 리스트와 요 리스트의 합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8이 되겠죠. 자, 요것도 이렇게 합을 구합니다. 요것도 합을 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4개의 또 부분 리스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아직 종료된 게 아니죠. 이게 병합 첫 번째 단계. 또 병합 두 번째 단계를 하면은 병합 단계에서는 또 요거와 요거를 더합니다. 그럼 20이 되겠죠. 7과 9를 더하면 16이 될 겁니다. 자, 이러면 또 이제 두 개의 부분 리스트가 남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부분 리스트를 또 병합하면은 이제 20과 16을 더해서 36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리스트의 합 구하기에 이제 분할 정복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할 정복 전력은 정렬이나 탐색 같은 많은 중요한 문제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항상 억지 기법보다 모든 문제에서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리스트에 합구하기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더하기를 몇 번 이제 수행했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 정복을 이용하고 억지 기법을 이용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소가 n개면은 뭐 이렇게 더하면은 n-1번의 덧셈을 해야 되겠죠. n-1번의 덧셈. 자, 이걸 한번 봅시다. 덧셈이 몇 번 이루어졌을까? 여기서 덧셈 이제 한 번 이루어졌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요거를 더하니까 일곱 번. 일곱 번의 덧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억지 기법도 n-1인 n이 이제 8이니까 일곱 번의 덧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의 억지 기법과 분할 정복의 시간 복잡도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억지 기법보다 더 효율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는 많은 문제에서는 억지 기법보다 훨씬 좋은 어떤 그 시간 복잡도를 보이는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 정복 전략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그 분할 정복 전략을 사용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좀 더 쉽게 구하기 위한 마스터 정리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떤 시간 복잡도, 이제 순환 호출로 이루어진 제기호출, 순환 호출로 이루어진 알고리즘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시간 복잡도 함수 tn이 t에 n-1이나 n-2나 이런 거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순환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환 관계식을 조금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으로 문제의 크기가 n인 문제를 입력의 크기가 n인 문제를 이제 B개의 같은 크기의 부분 문제로 나누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A개만을 다시 해결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자. 자, 단순화를 위해서 이제 N은 B의 K성, B의 거듭제곱, K 거듭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환관계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마스터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B라는 건 뭡니까? 원래 문제를 B개의 같은 크기의 부분 문제로 나눈다. 예를 들어서 이진 탐색은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잖아요. B가 2가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누어진 이진 탐색인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나누어서 B가 이 두 개의 같은 크기의 문제로 나누어지는데, 그들 중에서 이진 탐색은 A는 1입니다. 그 중에 한 개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A는 이제 나누어진 부분 문제 중에 몇 개만 다시 구하면 되는가? A개만 다시 구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n은 A 곱하기 T의 B분의 N 더하기 Fn. 이때 Fn은 무엇인가? Fn은 어떤 문제를 부분 문제로 분할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부분 문제들로부터 해를 병합하는 때 걸리는 병합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들을 이제 fn이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합구하기를 봅시다. 리스트에 조금 전에 본 그 리스트의 합구하기에서는 숫자들은 항상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B는 2입니다. 자, B2이고 이거 나누었을 때 얘도 해결해야 되고 얘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을 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병합을 할 때는 앞에 보면 이 두 개의 결과를 병합을 할 때는 한번 이 숫자와 이 숫자를 한번 덧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덧셈을 기본 연산으로 한다고 하면 fn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의 합구하기는 이제 이와 같은 순환 관계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난 순환 관계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런 방법,
이제 우리가 연속 대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tn이 2 곱하기 t의 2분의 n 더하기 1이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요 n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을 넣은 결과를 요 안에다 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이제 요 t의 2의 제곱분의 n 크기의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또 요거를 다시 여기다 딱 집어넣은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요걸 정리합니다. 자, 이걸 쭉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뭐 합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알고리즘은 시간 복잡도가 오더 오브 n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연속 대치법은 조금 뭐 귀찮달까? 어떤 뭐 좀 복잡하죠. 좀 뭐 귀찮고 내가 하나하나 이런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게 너무 좀 귀찮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마스터 정리입니다. 자, 이제 시간 복잡도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n이 1일 때는 어떤 c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요 식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식. 우리가 앞에서 본 요 식이랑 똑같아요. 요런 관계로 주어졌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b는 1보다 크고 fn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fn의 시간 복잡도가 n의 d승이다 라고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점근적 수행 시간을 계산할 수 이것은 점근적 수행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얘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라 우리가 요 앞에서는 이제 요거는 점근적 수행 시간이고 요거는 이제 이 관계식을 푼 결과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의 점근적인 복잡도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요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스터 정리는 점근적 수행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점근적 tn의 점근적 요런 식으로 식이 주어진다면은 점근적 수행 시간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B의 D승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빅 오메가와 빅 세타 표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한 리스트의 합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리스트의 합 문제 시간 복잡도는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가 2고 B도 2입니다. 그리고 FN은 어떻습니까? FN은 1이니까 이거는 이제 오더 오브 n의 제로승, 모든 수의 제로승은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자, 일단 요 fn이 오더 오브 n의 제로승이니까 D가 0인 거죠. D가 0. D가 0이면은 이제 B의 D승, B의 B가 2인데 B의 D승 하면 뭡니까? 2의 제로승은 1이죠. 그죠? B의 D승은 1입니다. 이쪽이 1이고 이쪽이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요? 이쪽이 요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자, 결국 리스트의 합 문제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는 마스터 정리에서 세 번째 케이스에 적용이 된다. 세 번째 케이스는 오더 오브 n의 로그 b의 a승입니다. 이때 b가 2고 a가 2죠. 그러니까 로그 2의 2는 1이죠. 그래서 요 위에 요게 1이 됩니다. 1.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요게 요렇게 돼서 결국 시간 복잡도가 오더 오브 n, 그러니까 n의 1승, 그러니까 오더 오브 n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축소정복 기법에서 공부한 이진 탐색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진 탐색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t의 그 2분의 n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A는
1이네요. 그죠? A는 1이고 B는 뭡니까? B는 여전히 2가 되고 D는 우리가 앞에서 요거처럼 D는 이제 N의 제로승 이러니까 D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B의 D승은 2의 제로승 해서 1이 됩니다. 자, B의 D승이 1이고 A가 1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요 케이스 이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D가 0이었죠. 그죠? D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0을 넣으면은 모든 수의 제로승은 1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앞에 거는 1로 이제 상쇄가 되고 로그 n, 로그 2의 n,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가 로그 n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때 n은 이제 로그 2의 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진 탐색의 복잡도를 마스터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스터 정리는 많은 순환 관계식의 점근적 복잡도를 계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모든 순환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됩니다.